오늘은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들으시는 편인가요? 배려심이 많다거나 이해심이 깊다, 말을 예쁘게 한다, 혹은 웬만하면 맞춰준다. 이런 말을 자주 들으시는 편인가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좋은 성격이잖아. 착하다는 거는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아니야?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일수록 유독 먼저 지칩니다. 유독 빨리 소모되고요. 그리고 유독 아무 말 없이 무너집니다. 오늘은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 착한 사람일수록 더 먼저 지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착함을 타고난 성격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와, 저 사람은 성격이 너무 좋아. 와, 원래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함이라는 것이 마치 원래 타고난 성격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 착함이라는 것은 성격이라기보다 우리가 반복된 선택의 결과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오히려 참는 쪽을 선택하고, 이해해 주는 쪽을 선택하고, 맞춰주는 쪽을 선택하는 것. 이 선택이 물론 한두 번일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반복될 때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착함은 미덕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하나의 어떠한 고정된 역할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역할이 있는데요. 바로 착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편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탁을 해도 될 것 같은 편한 사람,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이해해 줄 것 같은 편한 사람, 그리고 좀 무리한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이런 고정된 역할이 생겨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타인이 악해서 생기는 일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거절하지 않는 쪽을 더 자주 선택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착함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착함은 더 이상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대에 대한 반응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착한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 공통점을 갖고 있나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착한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상대의 기준보다 뒤로 미루게 됩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이 정도는 나는 참을 수 있지. 상대도 나름 사정이 있었겠지. 이런 말들은 겉으로 보면 성숙해 보이지만 내 안쪽에서는요, 아주 조용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 기준이 계속해서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뒤로 계속 밀려버리는 거죠. 문제는 자기 기준이 사라지면 나의 에너지가 어디서 소모되고 있는지를 내가 알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딱히 힘든 일은 없었는데 너무 지친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착하다는 것은 때로는 감정을 처리하지 않는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서운해도 말하지 않고, 화가 나도 이해로 덮어주고, 불편해도요, 웃으면서 넘겨버리게 됩니다. 이건 감정을 잘 다루는 게 아니라 감정을 유예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예된 감정은 내 안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들은 관계 안에 남아있고요.
몸 안에 남아있고 에너지 사용량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관계가 끝난 뒤가 아니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더 많이 지치게 됩니다. 착한 사람들은요, 화도 잘 내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화를 내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먼저 찾아오는 거죠. 이거는 내가 좀 예민한 거 아닌가? 이 정도로 화낼 일은 아니지 않나? 내가 괜히 이런 말 해서 분위기를 망치는 건 아닐까? 이 사고 구조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관계 유지가 자기 보호보다 먼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는 표현되지 못한 채 내 안에서, 내부에서 계속 순환합니다. 이 화는 폭발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나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이게 바로 착한 사람이 조용히 지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할 건데요. 착하다는 것과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착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자기 희생은 어떤 구조에서 나오는 겁니다. 착함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자기 희생은 내가 여유가 없는데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지치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착함이 자기 희생의 형태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것만 끝나면 좀 쉬어야겠다. 나 이 사람만 챙기고 나서 생각해보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참는 게 낫겠지? 이 말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기 회복을 항상 미래로 미룬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나중이, 그 미래가 거의 찾아오지 않는다는 점에 있겠죠. 왜냐하면 착한 사람의 역할은 계속해서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의 피로는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내면에 계속 쌓여갑니다. 그래서 이 피로는 나 스스로도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힘들다고 말하면 너무 유난인 것 같아요. 이 생각 자체가 이미 상당한 소모 상태라는 신호인데도 착한 사람들은 그 신호를 무시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죠. 왜 착한 사람이 먼저 지치는 걸까요? 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는 선택을 가장 마지막에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배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항상 밖으로만 쓰면 안쪽은 비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착해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함을요, 자동 반응으로 쓰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선택한 착함인지, 기대에 부응하는 착함인지, 두려움에서 나온 착함인지 이 구분이 생기는 순간 착함은 다시 선택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선택이 된 순간부터 에너지 소모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 하나만 가져가도 됩니다. 나는 언제부터 착함을 선택이 아니라 역할처럼 살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나에게 처음으로 던질 수 있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착한 사람은 고쳐야 할 사람이 아니라 너무 오래 자기를 뒤로 밀어온 사람일 뿐입니다. 지치는 거는요,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버텨야 할 이유를 너무 많이 만들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오늘은 조금 덜 버텨도 됩니다. 그게 지금의 당신을 지키는 쪽일지도 모르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 덜어내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착함을 선택이 아니라 역할처럼 살게 되었을까?
오늘은 이 질문으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